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크래시코스의 하이라이트 세션 마지막 논문을 맡은 아주대학교 의료정보학과의 김청수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논문은 2022년에 올해 이제 자마 네트워크 오픈에 출판됐던 논문입니다. 간단히 요약을 해보자면 항고혈압 제제의 병용요법에 대해서 어떠한 요법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요법인지, 그리고 이 조합 여러 개의 조합이 있을 텐데 이 조합이 국가별로 혹은 환자 특성에 따른 서브그룹별로 나눴을 때 빈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간단히 보고자 했고요. 본 연구에서는 이제 사실 그 ODC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분석이 수행됐는데 실제로 우리 데이터베이스가 워킹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예시 연구로서 조금 진행된 측면도 있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간단한 빈도를 확인하는 연구도 일단 진행을 했었습니다. 11개 정도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을 했고, 이제 고혈압 진단을 가지면서 이제 고혈압 약제를 이제 병용하는 97만여 명의 자료를 활용을 해서 본 분석을 수행했었고요. 본 연구의 결과로 이제 12개 정도의 조합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이거는 이제 정말 국가별로 그리고 이 연구진이 나눴던 서브그룹별로 되게 상이하게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그 약제 조합별로 좀 이제 아웃컴 리서치를 추가적으로 추후에 연구를 하게 되면 좀 더 밸류가 있을 거라고 이제 결론 짓고 있었습니다. 네,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인트로덕션입니다. 고혈압은 이제 심혈관 질환이나 심장 질환의 주요 리스크 팩터로 알려져 있고, 특히 많이 알려진 서양뿐만이 아니라 이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도 이제 1980년대 이후부터 고혈압에 대한 유병률이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흔한 질환이지만 여전히 한 70% 정도는 하나의 약제로 이제 목표 혈압 수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약제를 추가하면서 두 번째 약제를 이제 넣어서 이제 병용을 하게 되는데, 혹은 뭐 복합제를 쓰게 되는데, 이 두 번째 약제를 선택하는 과정에 대한 근거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항고혈압 약제의 이제 병용 요법에 대해서 이제 요법 간에 직접 비교를 수행한 임상 시험 연구는 이제 2건 정도가 있다고 소개를 하고 있었는데요. Accomplish a Trial과 COP 트라이얼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각각 이제 임상 시험을 직접 수행을 했지만 그 한계점을 보면 두 임상 연구 모두 드럭 클래스 간의 어떤 시스테마틱한 비교는 아니고 특정 성분에 해당하는 비교이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 서양권에서 수행이 된 연구들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서브그룹 스터디 같은 것들은 평가되지 않았다는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과연 어떤 그 조합이 가장 흔하게 사용이 될까 먼저 확인을 하고, 이런 조합이 연령별로 혹은 성별에 따라서 혹은 과거에 심혈관 질환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 조합이 흔하게 사용하는 빈도가 유지가 될까, 어떻게 달라질까, 이런 양상을 조금 포착해 보고자 하였고, 말씀드린 대로 이 연구는 이제 ODC 아시아 퍼시픽 AP 그 콜라보레이션에 의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예측되는 이제 가설로는 분명히 국가별로 그리고 서브그룹별로 굉장히 다른 양상을 보일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연구진들이 시도했었고, 아마 아시아 쪽 지역에서는 이제 칼슘 채널 블라커가 조금 더 서구권에 비해서 많이 사용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이제 분석을 수행을 했었고, 그리고 아마 CVD 히스토리가 있던 환자들에게서는 ACE 이니비터 ARB 플러스 베타 블로커 컨비네이션이 많이 사용될 거다라는 이제 예상을 가지고 이제 분석을 수행했습니다. 이 연구는 이제 저희 그 오디시 커뮤니티에서 과거에 그 출판됐던 레전드 하이퍼텐션 스터디를 이제 모체로 해서 이제 그거의 후속 연구 차원에서도 대부분의 룰을 따라가면서 진행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메소드입니다. 11개의 EHR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했고 모두 옴업 CDM으로 매핑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시아 국가에서는 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한국, 그리고 대만, 싱가포르, 중국 요 정도가 참여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 IQVI의 이제 서양권 데이터를 활용을 해가지고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자료도 활용을 했습니다. 이 연구를 수행할 때 이제 특징적인 것은 아무래도 프로토콜 같은 경우를 이제 분석이 직접 수행하기 전에 프리스페시파이를 통해 가지고 이제 프로토콜을 딱 명확하게 한 다음에 요거를 이제 각 기관으로 발송을 해서 연구를 이제 참여를 독려하고 이제 분석 패키지를 수행했다는 어, 면이 있고요. 이렇게 이제 어떤 프로토콜을 미리 사전에 정의를 하고 픽스를 하고 그것에 따라서 연구를 수행하는 게 요새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논문을 이제 서술할 때는 이런 observational study를 이제 리포팅하는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스트로브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이제 논문을 서술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터디 파퓰레이션은 이제 성인 환자로 제한하였고, 그리고 이제 고혈압 진단을 가지고 이전에 1차 약제, 그러니까 모노세라피를 이제 받고 있었던 환자로 제한을 했습니다. 어, 모노세라피는 에이스 이니비터 혹은 ARB, 그리고 칼슘 채널 블라커, 베타 블라커, 다이아자이드계, 다이ure틱스 이렇게 네 가지로 한정을 해서 우선 스터디 파퓰레이션에 포함을 했고요. 그 카디오바스큘라 디지즈의 히스토리에 따라서 추후에 나누어서 비율을 볼 거기 때문에 요 CVD의 여부는 제외하지 않고 일단 다 포함을 해서 연구 그룹의 파퓰레이션에 포함을 하고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통계 분석은 사실 뭐 크게 복잡한 분석을 수행한 건 아니고 떠한 약제 조합이 얼만큼 사용됐는지 프로포션을 가장 많이 보았고 그리고 뭐 트리트먼트 패스웨이 같은 것도 보았고 이제 비교 분석이 필요한 경우는 카이스퀘어 테스트를 수행했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브 그룹을 조금 나눠서 이제 보았는데요. 그래서 연령을 이제 뭐 18세부터 64세까지 그리고 65세 이상 이렇게 나눠서 과연 빈도가 달라질지 이런 것들을 확인했고 성별의 차이가 있을지 확인했고 그리고 이제 심혈관계 질환의 히스토리에 따라서 CVD가 있었던 사람 그리고 없었던 사람 이렇게 나눠서 이제 선택의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자 했고 그리고 또 국가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고자 했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결과는 이렇게 간단하게 다 표로 이제 제시되어 있었는데요. 그 이제 연구에 포함된 환자의 수는 약 97만여 명입니다. 그래서 11개의 데이터베이스에 97만여 명의 환자들의 정보를 가지고 분석을 했고, 먼저 첫 번째 모노세라피의 어떤 약물을 이제 많이 사용했는지를 보면 이제 호주와 싱가포르 그리고 서양권 즉 이제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는 에이스 이니비터 ARB를 가장 모노테라피로 많이 사용한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우리 한국과 중국, 대만은 칼슘 채널 블라커의 비율이 조금 더 높은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듀얼 세라피를 어떤 걸 많이 사용하는지 다시 한번 보았는데요. 이제 대부분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에이스 이니비터 ARB로 시작했다가 CCB를 추가하는 경우가 빈도가 다 대부분 높았고, 그 대신 이제 우리 한국이랑 중국, 대만, 즉 아시아권에는 조금 이제 칼슘 채널 블라커로 시작했다가 에이스 이니비터를 추가하던가, 혹은 이제 한국의 일부 데이터베이스의 경우는 칼슘 채널 블라커로 시작했다가 베타 블라커를 추가하는 게 좀 높은 빈도로 나왔고, 이제 서양권, 그러니까 웨스턴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에이스 이니비터 혹은 ARB로 시작을 했다가 다이ure틱스를 추가하는 것도 많은 비율을 차지했는데 이러한 선택은 이제 좀 동양권에서는 그러니까 아시아 퍼시픽 지역에서는 조금 이런 선택을 잘 하지 않았던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연령 그룹에 따라 나누어 보았을 때는 전반적으로 거의 다 유사하게 차이가 없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이제 성별, 남녀에 따라서도 이제 그 듀얼 세라피를 셀렉하는데 어떤 차이가 관찰되지는 않았습니다. 심혈관계 질환이 히스토리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조금 나누어 보았을 때는 차이가 있었는데, 이제 CVD 히스토리가 있는 환자 그룹에서는 에이스 이니비터 ARB로 시작했다가 베타 블로커를 추가하는 요 테라피가 가장 빈도가 높았던 CVD가 없었던 환자군에 비해서 조금 높게 포착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베타 블로커로 시작했다가 에이스 이니비터 ARB를 추가하는 요 요법도 CVD가 히스토리가 있던 환자 그룹에서
조금 더 많은 비율을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외에도 이제 각 데이터베이스별로 트리트먼트 패스웨이들을 그려가지고 1차 선택 약제 비율, 2차로 추가한 에딩한 비율 이런 것들을 또 서플리먼터리에 이제 많이 제시를 했었는데 이제 시간 관계상 포함하지는 못했고요. 어쨌든 본 연구에서는 이제 호주, 한국, 싱가포르, 중국, 대만,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 즉 8개 국가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97만여 명의 고혈압 환자의 치료 선택이 이질함을 이제 확인한 연구라고 할 수 있고, 듀얼 세라피가 굉장히 다양한 치료 패턴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면, 이제 여기서 연구진들은 이제 어쩌면 명확한 선택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해지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제 서술이 되어 있었고요. 이런 그 비율이 이렇게 나온 이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대부분 다 타당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ACE 이니비터 ARB는 이제 대부분의 가이드라인에서 이제 퍼스트 라인 트리트먼트로 이제 레커멘드 되고 있는 약물이기 때문에 높은 빈도가 되게 당연하고 중국 데이터베이스에서 칼슘 채널 블로커가 굉장히 프리도미넌트 했는데 요거는 이제 중국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이렇게 처방이 됐을 거고 그리고 CCB가 대부분 이제 코스트가 조금 싸기 때문에 이런 선택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해석도 있었고요. 베타 블로커가 이제 한국과 미국 데이터베이스에서 조금 다른 DB보다 높게 측정된 부분은 이제 이전에 다른 네이션와이드 스터디들에서도 이미 밝혀진 내용이라고 이제 서술하고 있었고, 카디오베스큘라 디지즈의 히스토리에 따라서 ACE 이니비터 ARB 그리고 여기에 베타 블로커를 추가하거나 베타 블로커로 시작해서 ACE 이니비터 ARB를 추가하는 이런 요법들은 마찬가지로 이제 가이드라인에 이미 있기 때문에 컨시스턴트하게 보이는 것이라고 연구진들은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본 연구의 한계점입니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이제 거의 대부분 옵저베이셔널 스터디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인데 이제 코딩된 자료를 활용하다 보니 미스클래시피케이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심지어 여기서는 11개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을 했기 때문에 이 미스클래시피케이션 문제가 각 DB별로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고 이제 처방 데이터를 대부분 활용했기 때문에 이제 약제의 수능도 부분은 이제 확인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제 그 고혈압 약제의 콤비네이션 테라피의 어떤 비율을 확인한 이제 가장 크고 가장 많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한 연구였고 이런 연구들이 이제 기초 자료로 활용이 되고 이제 추후에 더 발전시켜서 세이프티나 에피커시에 관한 부분도 충분히 연구된다면 이제 실제 프랙티스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구가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